나도 영화처럼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외모를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보기 드문 훌륭한 몸매의 여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도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몸매는 전혀 아니었다. 몸이 전체적으로 마르고 길었고 얼굴도 길었고 항상 검은색 긴 머리카락이었고 꾸미지 않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몸매나 젊은 시절 메릴 스트립의 얼굴을 닮았다. 몸도 얼굴도 유럽형 또는 미국형이었다. 당시에 외국인을 본 적이 없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이후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몸매를 다시는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우리 마을 윗마을 다사라는 동네의 동급반 여자아이의 언니였으며 내가 아는 남자 선생님과 결혼한 줄 알았지만 내가 부산으로 이사간 후에 벌어진 일이라 두 분은 각기 다른 분하고 결혼하여 잘 사시는 걸 나중에야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하여튼 초등학교 3학년 늦가을인지 초겨울인지 마이너스 오후에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가정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집은 바로 길가에 있어서 내가 친구네 집 몇 곳을 안내해드린 적이 있다. 지금도 현우는 착하구나. 오늘은 현우가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나에게 한량없는 미소를 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그때 가을 저녁 어스럼과 함께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아직도 바람에 흐트러진 선생님의 길다란 머리카락이 얼굴 한쪽을 가리던 선생님의 미소가 아련하다. 그 후로 종종 선생님을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가기 전이었으니 3학년 또는 4학년이었을 때인데 밤에 동네 누나들 따라 윗마을에 갔는데 아마도 교회에 갔었나 보다. 그 시골 교회의 종소리 땡 땡 땡. 그 시절에는 모든 교회의 모든 종과 종소리는 다 그런 류였던 것 같은데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들렸었고 평일에도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종종 들렸었는데 밤에 그 교회에서 선생님을 본 기억이 있다. 그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나는 왜 거기에 갔었을까? 아마도 누나를 따라간 것 같은데 나는 그 선생님을 그곳에서 보았던 것 같다.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니 생존하신다면 80이 넘으셨을 것인데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초등학교가 있던 마을에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집과는 먼 친척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나보다 한 살 위에 반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시골에서는 한 살 터울은 말을 놓았고 나도 위에 반의 반장나도 당시 반장이었다이 우리 동네 사는 애였는데 사실은 그 애 우리는 친구라고 여겼다를 보러 몇 번 간 적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다. 아직도 그때 얼굴이 생각나는데 얼굴은 긴 모양이었으나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이마가 넓었으며 눈이 크고 길다란 머리를 휘날렸으며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몸매가 균형을 이룬 예쁜 아이였다. 나는 첫눈에 반하였다.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몰라 친구 보러 간다는 핑계로 종종 그 애를 보러 위에 반에 놀러 갔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직접적인 대시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아마 잘 되었어도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친척이었으니 5학년이 되어 부산으로 이사한 뒤로는 볼래야 볼 수도 없게 되어 자연히 잊혀지게 되었지만 물론 지금 6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성숙하다 못해 늙었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애를 다시 본다는 것이 아름다운 추억을 퇴색시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보기 드문 어린 미인이었다. 한번 원 없이 사귀어봤으면 했는데 부산으로 이사온 뒤로 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같은 반 아이들 그대로 올라갔다. 결국 2년간을 그들과 같이 보내게 되었다. 여자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기억나지만 그다지 미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나 기억나는 얼굴은 있다. 신경화, 송선미, 최은경, 그리고 못생긴 여자아이는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얼굴만 기억이 난다. 불어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그 여자아이는 나에게 엄청난 굴욕적인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방금 시골에서 온 나에게 그 여자아이가 내뱉은 최악의 말은 시골뜨기였다. 나는 우리 마을에 이제 갓 전기가 들어오고 비포장도로 우리는 신장로라고 불렀다에다 텔레비 있는 집도
우리 마을에 우리 집을 포함 2집이 전부였으며 전화도 우리 집하고 몇 집 없을 때라 시골에서 온 건 분명했는데 당시에 나에게 못생긴 여자아이가 경멸적이고 악의적인 목소리로 시골뜨기라고 불렀을 때 나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에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났었고 고래고래 생육을 해주고 싶었는데 도시 텃세가 무서워 말도 못하고 그냥저냥 삭혔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 TV에서 보았지만 그 여자아이는 머리를 이상하게 꼬은 시커먼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시커멓고 이빨 하나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둥근형의 이상한 모양의 얼굴이었다. 코에 뼈만 안빠같이 코걸이가 어울리는 햇볕에 그을린 짙은 갈색 얼굴에 무식하고 못생긴 원주민 여자아지. 정말 지금에서 복수하는 느낌이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몇 배로 갚아주고 싶었었다. 신경화는 전형적인 도시 타입의 여자아이였다. 키도 크고 활달하고 목소리도 크고 예쁘고 표정이 다양하고 분명한. 하지만 내 타입은 아니었다. 반면에 송선미는 내 타입이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이미지, 눈에 띄게 예쁘지는 않지만 응시하듯 바라보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말이라도 꼭 들어주어야 될 것 같은 눈, 코, 입이 크고 반듯한 매력 있는 얼굴이었다. 중학생이 되어 그 아이와 나는 종종 지나쳐갔다. 학교가 서로 반대편이라 학교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서로 엇갈려 지나가게 된다.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 동기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우리의 모습, 단발머리에 그 친구와 짧은 머리에 모자 쓴 나는 각자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월의 골목을 지나쳐갔다. 그 후로는 나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밖에 안 한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한답시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마치 새벽별 보기 운동처럼 새벽에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서면 저녁 늦게서야 귀가했다. 하지만 고교 1학년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종종 주말이면 뇌졸중으로 내가 아버지를 업고 한의원에 주사 맞으러 다닌 기억도 난다. 1학년 때를 제외하고 2학년 때부터는 전의를 상실하고 인문계 고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방황했었다. 결국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반에서 60명 중에서 중간 정도를 맴돌고 있었다. 웃기는 애기지만 당시에 나는 어떻게 이리도 공부를 안 했는데도 나보다 못한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졸업 때까지 결국 웃을 수 없었다. 나에게 미래는 없는 것처럼만 느껴졌다. 아마도 군 입대할 때쯤까지 그렇게 어두운 심정이었던 것 같다. 당시만 해도 확실히 우리나라 군대는 한국 남자들에게 확실히 상당한 영향을 주는 기관인 게 분명한 것 같다. 달에, 더덕, 삽질, 쌀이나무 빗자루 만들기, 군대 체계 및 계급, 면회, 얼차례, 군기교육대 영창, 타령, 하늘 같은 고참, 짬밥, 거꾸로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기상, 사방거리 똥치가, 사제, 위문공연, 특박휴가 이런 걸 군대 안 갔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싶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추억이지만 슬프기도 즐겁기도 행복하기도 무섭기도 인내가 무엇인지도 알게 만드는 묘한 시절이 군대인 것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나는 집안 사정으로 결국 대학을 가지 못하고 매형을 따라 부산 가야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였다. 30년 뒤 출장길에 우연히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나는 공장이 없어진 걸 알았고 당시의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공장 시절 그 공장 조금 위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출근할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나보다 먼저 내리는 아가씨가 있었다. 얼굴이 수더분하고 키는 나보다 조금 컸던 것 같은데 날씬하고 균여 잡힌 몸매인 그녀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말없는 미소를 지었고 수줍은 목소리였다. 결코 거슬리지 않으면서 애정이 담긴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스포츠 머리보다 약간 긴 머리였으나 아가씨는 내가 좋아하는 긴 머리였다. 3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 생각하면 그 이쁜 아가씨를 두고 쓸데없이 내 앞에서 나를 아는 척하고
술집에서 마주치는 다른 남자애들 옆에 있던 아가씨들의 나를 향한 눈길에 더 마음이 갔었는지 약 1년간의 방직 공장 생활 동안 결국은 그 아가씨와 또는 어떤 아가씨들하고도 아무런 썸도 타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왔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조금 교만했던 것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나는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고 이런 곳에서 썩으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하였기에 그런 곳에서 어떤 아가씨라도 만나고 정을 주고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미 작정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1년간의 방직 공장 생활은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에 충분했다. 나는 고교를 졸업한 2월 달에 들어가서 1년여를 염색부에서 일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다. 옆 부서에서 넘어온 실타래를 염색 전문 직원 나와 내 또래 2명을 제외하고 대여섯 명의 어른들 모두들은 염색된 실과 뭐라고 염색 관련 말이 적힌 쪽지를 들고 다니며 그들만의 세계에서 염색 전문가의 일을 하고 나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았다.